어제 그 재판이 종결된 게 있어요. 그 재판 종결된 사건이 김성태 회장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뭐 또 김영신 변호사도 법조인이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 재판 얘기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김성태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은 일단 질문을 해라. 궁금한 거를 물어봐라라고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보긴 했는데 변호사님 지금 김성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 어색하네. 네. 김성태 회장이 누구냐면 쌍방울 회장이잖아요. 쌍방울 회장인데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 재판을 받고 있냐면 혐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혐의는 뭐냐면은 이 그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판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른바 쌍방울의 대북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 북한에다가 불법적으로 800만 불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1365원이에요. 1달러에. 이거를 그 800만 불에 적용시키면은 109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돈이 넘어간 거는 2019년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그때 환율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환율이라고 그때그때 바뀌니까 대충 한 그 9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그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돈이 우리나라의 그 법에 위반되게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그 방식으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쌍방울 회장으로서의 김성태 회장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재산 범죄를 기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결심된 게 결심이라고 하는 게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종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를 하는데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범죄 그러니까 그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 요렇게 이 두 가지 그 범죄에 대해서 결심하고 7월 12일인가 7월 12일에 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재판이 기소가 된 게 언제냐면요. 2023년 2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결심하고 7월 12일에 그때 이제 판결 선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1년 한 5개월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지금 재판이 시작된 게 작년 1월 작년 2월 3일. 2월 3일 네네. 시작되어서 지금 어제죠. 어제 5월 14일 날 결심 공판을 결심 어제. 공판을 네네.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 음, 거기에 대해서 7월 12일 날 네네. 아, 수원지법에서 이제 1심 재판 판결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네. 구형을 네. 검찰이 3년 6개월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3년 6개월을 어떻게 했느냐?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년을 구형을 했고, 그 네.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해서 네.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줬으면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에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러니까 2022에서 2018을 빼면은 4년이잖아요. 네. 이 4년 동안 이화영에게 김성태 회장이 얼마를 줬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대충 이화영 어 부지사에게 네네 김성태 회장이 어 뇌물을 뇌물을 뇌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법인카드나 네네 이것 여러 가지 이익을 한 3억 상당. 3억 네. 비슷하게 맞췄는데 네. 얼마를 줬냐면은 3억 3,400만 원을 줬대요. 네. 그러면 3억 3,400을 빨리 사로 나눠 보세요. 네. 그런데 이 3억 3,400을 어떤 형식으로 줬느냐? 첫 번째는 법인카드로 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차량도 공짜로 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아마 카니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쌍방울의 차를 공짜로 그냥 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 리스비 같은 것들이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지저분한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척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현금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저한테 500만 원 월급을 준다라고 한 다음에 그럼 제가 500만 원 월급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 저한테 야 500만 원 내놔 해가지고 그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백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이렇게 법인카드, 법인 차량, 그 다음에 허위 급여 지급 이걸 갖다가 다 합친 돈이 얼마다? 3억 3,4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게 1년으로 하면 얼마예요? 4로 나누면? 8천 8,500 48에 정도? 32. 예. 그러니까 예. 8천만 원이 넘는 돈, 48, 음. 30이니까 예. 3억 2천 받았다라고 그러면 깔끔하게 8천만 원이었을 텐데 3억 3,400이었으니까 연봉 8천만 원이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8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최소한 뭐 과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삼성 같은데. 그다음에 중견 기업에서는 뭐 부장이나 어떤 기업에서는 뭐 임원급 연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돈을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받은 거예요. 뇌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있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징역 몇 년을 구형을 받았냐면 징역 12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공여한 사람보다 뇌물을 준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나쁩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뇌물죄는 특가법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그 1억 이상만 뇌물을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공여했을 때는 뇌물 공여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왔다 갔다 했어도 김성태한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법까지 포함해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이 됐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 돈을 받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징역 15년 중에서 12년이 이렇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죄이다. 이렇게 그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음. 김성태 회장하고 네네. 이화영 부지사하고 혐의를 비교해 보면 네네. 김성태 회장은 뇌물죄, 뇌물 공여죄. 음.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뇌물 수수한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같은 쟁점인 것 같아요. 한쪽은 맞아요. 주고 한쪽은 받고. 음. 그리고 이제 800 미화 네네. 800만 달러. 네네. 그쵸? 미화 네.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억 상당을 네네. 달러를 그냥 쌍방울 직원들이 들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신고하지 않고. 네네. 외화 밀반입이죠. 네네. 요거를 밀반출. 밀반출. 네네. 그쵸? 요거가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 네네. 요거를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직원들을 시켜서 외화를 밀반출했다라는 네네. 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네네. 이화영 부지사도 이 부분을 교사했다, 네네. 시켰다, 요구했다. 요구했다, 요구했다. 요구했다. 네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시켜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외화를 밀반출했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더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18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당선됐는데 경기도지사 당선되면 뭘 합니까? 부지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씨를 경기도의 부지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7월에 이화영이 부지사로 취임을 하는데 부지사로 취임하자마자 9월 달에 그 방북을 해요. 그 방북을 10월 달에 이화영이 북한에 두 차례나 방북을 갔다가 해가지고 북한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북한이 농업 생산성이 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겠다. 그럼 뭘 지원하는 게 좋겠느냐?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이른바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그냥 똑똑한 농장. 어떤 농장이 똑똑한 농장입니까? 기계화된? 하나를 심어도 열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다가 이야기한 게 얼마를 지원하겠느냐?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게 그냥 뭐 경기도 예산이 많으니까 그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돈 경기도 예산이 500만 불이나 되는 돈이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적이 않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회장이 20년 동안 형동생 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김성태가 쌍방울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조폭이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좀 모아가지고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쌍방울 레이더스라고 하는 야구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프로야구단도 가지고 있을 만큼 쌍방울이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게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인수해가지고 쌍방울의 회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형 동생 동생처럼 생각했던 김성태가 돈 좀 벌고 그랬으니까 만지고 그랬으니까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야 그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좀 그 보내달라 저 지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갖다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은 사실은 500만 불이면은 작은 돈입니까? 1200원으로만 계산해도 500만 불이면은 60억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 돈을 생돈을 갖다가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김성태 회장이 2018년 12월 달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점은 2018년도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8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고 7월에 이화영이 부지사로 취임하고 10월에 북한 가가지고 500만 불 스마트팜 그 준다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김성태한테 계속 좀 이렇게 졸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다가 김성태 회장이 10월부터 두 달이 지난 2018년 12월에 어디를 가느냐 단둥을 가요. 단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리호남이라고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리호남을 만난 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2018년 12월이에요. 어디에서? 단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에 200만 불, 그 다음에 4월에 300만 불, 1월에 200만 불, 4월에 300만 불, 이렇게 500만 불을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영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보내고 중국에 있던 북한 공작원들이 그 500만 불 받아가지고 이 500만 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월 17일에 다시 또 중국에 가요. 중국에 가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그 12월 달에는 단둥에 갔는데 그 다음 달인 1월 17일에는 중국의 심양에 가요. 선양. 옛날 이름은 심양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양에 가가지고 누구랑 같이 갔냐면은 이화영, 안부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화영이 누구에게 전화를 하느냐? 경기도 지사에게 전화를 해요. 경기도 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누구한테 바꿔주느냐?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 부인하고 있는데 누구를 바꿔주느냐? 김성태를 바꿔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그러니까 이화영의 그 핸드폰으로 그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를 갖다가 하고 그럼 이재명 지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이 지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김성태 회장 있으니까 김성태 회장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받은 거예요. 그 지사님 저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고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화영과 이재명은 다 지금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4월까지 500만 달러가 딱 넘어갔는데 이재명 그 대표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북한에 가보는 거였어요. 그 북한에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까지 500만 불 지나 다 그 했는데 2019년 5월에 공문을 보내요.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북한의 아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공문을 보내는데 어떤 공문을 보내느냐?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에 경제 고찰단을 북한에서 초청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갖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북한에 지원하고 그랬으니까 웬만하면 북한에서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지사님 북한 한번 오시죠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꿩고 묵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뒤인 2019년 7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태 국제회의가 마닐라에 있었어요. 마닐라에서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참석을 갖다가 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그 마닐라까지 또 날아간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바쁘죠. 왜냐하면 2018년 12월에는 단둥 갔다가 2019년 1월 달에는 심양 갔다가 2019년 7월에는 또 마닐라 갔다가 그런데 김성태가 그 2019년 7월에 마닐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리오남을 또 만나요. 2018년 12월에 리오남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리오남을 만나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내가 대납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갖다가 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리오남을 다시 2019년 7월에 이번에는 마닐라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 저기 우리 그 이재명 지사 북한 가겠다고 북한 초청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왜 김영철 그 위원장이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리오남 그 공작원이 리오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방북하는 건 좋은데 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불 500만 불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이고 방북 비용은 또 다른 거다. 그래서 무슨 방북 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 나오는 게 그래도 이재명 지사 정도 되는 분이 북한 오면 뭐가 필요하다? 헬기도 날아가야 되고 벤츠도 한 대 또 새로 이렇게 그 사놔야 되고 그런저런 비용이 500만 불이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 그거 딱 보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도 내가 부담을 했는데 방북 비용을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부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나한테 또 떨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깎은 게 얼마냐? 300만 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리오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딜을 해가지고 500만 불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500만 불 얼마 전에 주지 않았느냐. 1월에 200만 불 주고 4월에 300만 불 줬는데 또 500만 불 달라고 하면 이거는 무리다. 그러니까 리오남이 뭐 까짓거 그러면은 뭐 통 크게 내가 200만 불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300만 불이 낙찰이 되고 300만 불로 낙찰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이 11월인지 12월인지 이 300만 불이 북한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12월이 딱 됐는데 그래서 2019년 12월이 됐는데 그때 쌍방울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냐면요 비비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여자 속옷이 나오나 그거는 모르겠고 쌍방울은 남자 속옷 뭐 트라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비비안을 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남녀 속옷을 갖다가 다 장악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비안을 인수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하 술자리를 갖다가 뭐 룸살롱인지 어디인지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 룸살롱에 그 누가 있었느냐?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가 있었느냐?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이 이태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 받고 그러다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받아가지고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누구냐? 이태영 변호사예요. 이태영 변호사가 검사 출신인데 검사장까지는 못 됐는데 차장검사 출신이거든요. 차장검사는 검사장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 거니까 상당한 고위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그 모든 재판을 다 담당했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 이태영 변호사가 그 쌍방울의 비비안 인수 축하 술자리에 딱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그 이재명 지사한테 또 전화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019년 1월 달에는 심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성태를 바꿔줬고 그때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는 김성태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2019년 12월 그 비비안 인수 축하 술자리에서는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를 김성태 회장한테 또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무슨 말을 갖다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때도 아이고 김성태 회장 고마워 지난번에 500만 불도 해주더니 이번에 또 300만 불 해줬네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이런 것들이 그 김성태 등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것이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팩트는 뭐냐? 800만 불이라고 하는 쌍방울인지 아니면 김성태 회장 개인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성태 회장 개인 돈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이 그 이제 북한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한 범죄에 누구와 누구가 관련되어 있다?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혐의가 아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또 이제 수사가 그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